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주인공을 좋아라 해서 종종 즐겨본 미드 중에 멘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멘탈리스트의 주인공은 패트릭 제인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CBI라는 수사기관의 컨설턴트입니다. 제인이라는 캐릭터는 참 매력적인데요. 성실하고 열심인 다른 요원들과는 달리 제인의 특기는 소파에서 빈둥거리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제인이 해결하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인처럼 잠시 뒹굴거나 깜빡 졸았는데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일단 머리에 가부화가 걸리는구나 싶으면 들어 눕는 편입니다. 밖이라서 그러기 힘들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눕는 것 비슷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실험의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눕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밝혀졌지요. 똑같은 문제를 서서 풀게 했을 때와 누운 자세로 풀게 했을 때 누워서 푸른 팀의 속도가 더 빨랐고 정답률도 높았다고 하죠. 59초 웅진 지식하우스. 즉 이성의 궁리를 잠시 쉬게 할 때 잠재의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그 문제에 몰입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셋값을 갑자기 3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제인 것은 맞지만 돈 문제를 고민하느라 친구를 만나도 연인과 있어도 계속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된다면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인간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눈이 엄청 내려서 출근길 교통대란에서 자빠지고 지각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면 그 수준에서는 눈이 골칫덩어리겠죠. 그렇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 쌓인 거리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즉, 내 눈높이가 달라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잠시 접어둔 채로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잠을 자거나 찜질방에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거나 혼자라도 좋으니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무엇이든 간에 잠시라도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문제로부터 생각을 분리해서 잠재의식에서 답을 찾도록 합니다. 현재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지 않은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셋값의 경우도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집을 사버리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재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잠재의식의 탁월한 조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결책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잠시 제인처럼 빈둥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로부터 중국 속담에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노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도 있답니다. 3부 실전 풍요노트 쓰기 머니 통장 쓰기
금액과 날짜 기입하기. 구체적인 풍요 노트에 항목별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샘플 노트 이미지를 보아주세요. 여기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금액과 날짜 부분입니다. 강조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채워지길 바라는 경제적인 목표와 함께 주문 도착 기한 2016년 7월 31일까지 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루길 바라는 구체적인 풍요 액수를 적고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 900점, 몸무게 52kg, 월 수입 1000만원 등과 같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풍요 노트에서는 한 걸음 나가 언제까지 이뤄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재의식에게 마감을 인식시키자. 길에서 우연히 반가운 친구를 마주쳤을 때 반가워,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저녁이라도 먹자. 이러면 그 약속 지켜지기 힘들다는 거 공감할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야, 우리 나중에 제주도 놀러 가자 하고 남친도 흔쾌히 그래 가자 하더라도 그 나중이 언제인지 딱 정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리다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부을 때도 보험에 가입할 때도 만기가 정해져 있지요. 이처럼 날짜를 정함으로써 잠재의식에게 언제까지 이 목표 금액을 가져다 줄 것인지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잠재의식의 시간관념은 현재의식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잠재의식 입장에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우주 택배가 올 수 있거든요.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것과 비슷한 경우죠.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 예전에 집중적으로 바랐던 것이 나중에 이뤄진 적 있다고요? 딱 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풍요의 액수나 기한을 정하려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스럽고 부담도 되어 날짜를 못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도 시험 전날에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듯 약간의 부담감은 잠재의식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목표했던 풍요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목표도 수정하고 기한도 수정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기록은 태우거나 지워버리거나 해서 없애도록 하세요. 뭔가 하나를 확실히 끝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깁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일하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는 것과 같죠. 이미 끝난 일인데 잠재의식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겨서 처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정작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지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능력이 분산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무언가를 더 이상 원치 않을 때는 확실하게 이전 목표는 중단한다고 잠재의식에 알리는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의도를 가지면 좋지요. 머니 통장 쓰기. 일터를 축복하자.
처음 풍요 노트를 적으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하게도 내가 받은 것을 세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풍요 항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갑에서 우연히 도장이 다 찍혀서 공짜 프레즈를 먹을 수 있는 폰을 발견한다던가 친구가 살이 쪄서 안 맞는다며 갑자기 새 치마를 준다던가 하는 일이 일상에서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나치던 길에 점포 정리, 폭탄 세일을 써 붙인 옷가게에서 평소보다 3만원 싸게 구입한 가디건 생각을 하면 흐뭇한데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푹 나온다면 직장은 풍요의 통로다. 경제생활을 하면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많게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야근은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성과를 닥달하는 아나무인 상사, 상습으로 컴플레인을 하는 진상 고객, 까칠하고 예민한 선후배 관계.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 달 동안 혹사당한 것에 비해 적다는 느낌을 받나 봅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용카드 같은 후불제 방식으로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났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죠. 당연히 급여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풍요 노트를 통해 경험한 것 중 하나는 받은 급여에 감사하고 급여를 받게 해준 직장을 축복하면 작게나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부수입이 생기는 일도 많았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고 이번 달 200만원 수금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이 돈의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했더니 그 회사에서 일감을 2배로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나서 성심성의껏 일하게 되고 거래처에서 만족하고 다시 더 많은 일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어 눈칫밥을 먹어본 분들은 힘들어도 직장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일과 일터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옆자리 동료와 잠시 나누는 부장님의 뒷담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있다는 것, 적어도 그 회사에서 밀리지 않고 급여가 나온다는데 매달 하루 급여 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풍요 노트에 기록해보자는 것이죠. 급여가 적다고 느끼면 회사가 번창해서 더 많은 급여와 보너스까지 줄 수 있기를, 바로 위에 불편한 상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어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기를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적다 보면 풍요 노트가 예상치 않은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줄 것입니다.